안녕하세요. 의학박사 신성 원장입니다.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가슴 필러에 대한 내용인데요.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데 가슴 필러 자체가 좀 많이 퍼져 있다 보니까 커다란 혈관에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. 또 거기다 또 염증도 생기고 또 그러면 또 조직 자체가 손상이 됐거든요. 그럼 손상된 조직까지 같이 제거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경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 가슴 필러나 엉덩이 필러, 뭐 골반 필러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게 요새 좀 쓰이고 있는데 이제 히알루론산 필러, HA 필러라고 부르죠. 이런 종류가 좀 요새 좀 사용이 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아쿠아필링 필러가 있고 또 옛날에 과거에 많이 중국에서 쓰였던 중국이랑 이제 무슨 우즈베키스탄, 뭐 몽골 이런 데서 쓰였던 어메이징 겔 뭐 이런 것들이 있죠. 그 이 중에 어메이징 겔은 약간 북쪽에서 뭐 굉장히 오래 쓰였어요. 한 25년 정도 쓰였단 말이죠. 그 다음에 허가가 난 다음에 한 9년 만에 또 금지가 될 정도로 이게 어떤 게 뭔가 새로 나왔다 그러면 사실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. 예.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25년 정도 쓰였다가 2007년에 금지가 됐는데 뭐 히알루론산 필러, HA 필러는 지금도 많이 쓰고 있고요. 그 아쿠아필링 필러는 한 7, 8년 전부터 몇 년 동안 좀 사용되다가 부작용 문제가 많이 이제 알려지면서 그 거의 현재는 이제 퇴출이 됐죠. 한국에서는 이제 퇴출이 됐고 다른 나라에서도 거의 퇴출이 됐어요. 그리고 일본에서도 사실 이 아쿠아필링 필러가 굉장히 지금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. 몇 년 전부터. 일본의 뭐 기자분들 이런 분들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저한테 뭐 좀 취재를 하고 뭐 그러시더라고요. 그런 걸 보니까 그래서 저도 알게 된 거예요. 저는 뭐 일본말을 할 줄 몰라가지고 그렇게 이슈가 된 거 잘 몰랐는데 하여튼 어쨌든 뭐 히알루론산 필러, HA 필러의 경우는 이거는 뭔가 제거를 하려고 그러면 이 필러를 녹이는 주사가 존재를 해요. 히알라제라고 그러는데 또 효과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게 이제 또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해요. 6개월에서 뭐 길면 1년 간다 뭐 이 정도고 이렇게 녹아버린다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. 사람 몸에는 오래 가는 게 꼭 좋은 건 아니거든요. 그리고 근데 이런 거는 또 드물게 이제 지연성으로 뒤늦게 나타나는 면역 반응 이런 것들이 이제 알러지하고 약간 유사한 건데 그런 증상이 있기도 해요. 근데 대부분 이제 안전한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사실은 연구가 좀 부족하죠. 왜냐하면 이제 얼굴에 사용되는 용량이 1cc에서 많이 쓰면 10cc 정도 쓸 텐데 이 히알루론산 필러를 할지라도 뭐 가슴이나 엉덩이 쓸 때는 뭐 50cc에서 300cc 뭐 한쪽당 또는 뭐 800cc까지도 넣고 막 뭐 1리터도 넣고 막 그러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뭐 양의 차이가 있으니까 문제 생길 확률이 얼굴보다는 가슴이나 엉덩이의 경우에 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. 근데 실제로는 뭐 임상에서는 이렇게 히알루론산 필러는 쓴 경우가 많지 않아서 그런지 문제가 심각해서 오시는 분들은 또 많지는 않더라고요. 이런 히알루론산 필러와는 달리 이제 아쿠아필링 필러나 어메이징 겔 같은 경우는 체내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녹는단 말이죠. 그럼 녹으면 그때 생기는 독성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. 이게 이동을 하는 거죠. 이동하면 뭐 필러가 저쪽으로 갔어요. 뭐 이런 게 뭐 그냥 웃으면서 하는 얘기 아니라 그거 정말 큰일 날 일이에요. 몸속에 뭔가를 집어넣는데 그게 딴 데로 가버렸다? 그러니까 그건 황당한 거죠, 사실은. 뭐 우리 할머니나 뭐 할아버지들이 고관절 뭐 인공관절 수술하고 뭐 그러시잖아요. 근데 그 관절이 뭐 옆으로 흘렀다.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, 이거. 그런 것처럼 뭔가 이런 필러도 옆으로 흐르고 이러는 게 굉장히 나쁜 부작용이에요. 위험한 부작용인 거죠. 그리고 또 어떤 이런 필러가 이제 급성염증에 의한 조직괴사나 또 변색, 또 함몰 이런 중증도가 높은 것들이 생기는 경향이 좀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은 이 아쿠아필러나 어메이징 겔 같은 경우는 별다른 문제가 없더라도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거를 제가 계속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요. 근데 이 필러 제거하는 게 간단하지 않죠. 그 필러 제거할 때 수술 내내 이제 초음파를 보면서 확인을 하고 제거하고 또 내시경으로 보면서 또 확인하고 제거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 아래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면 그 초음파를 본 건데 그 필러의 양 자체가 다른 분하고 비교했을 때는 좀 많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넓게 분포가 돼 있었어요. 근데 이 뭐 파란색 불빛, 뭐 빨간색 뭐 색깔 이런 것들이 뭐냐면 도플러라는 걸 킨 건데 그 초음파의 어떤 기능 중에 하나예요. 이런 걸 키면은 주변에 혈관이 지나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. 근데 파란색이든 빨간색이든 어쨌든 그 혈관이
피가 지나간다는 소리예요. 근데 이게 주변에 저런 식으로 혈관 분포가 많이 있으면은 또 커다란 혈관이 지나가고 그러면 필러를 제거할 때 저 혈관이 터지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거죠. 진짜로 사람이 정말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병원들이 저거 대충 제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저기 가까이 갔다가 사람 죽으면 안 되니까. 근데 또 남기면 또 나중에 또 재발해서 오시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제 저도 재수도 하기 싫으니까 아주 가까이 간 것도 조심조심해서 긁어낸단 말이죠.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. 아무튼 이런 분들이 사실은 꽤 되세요. 뭐 아주 많지는 않은데 적진 않더라고요. 그래서 다음 사진이나 이런 걸 보시면 일부는 이제 염증도 좀 있고 또 약간 피가 난 그런 혈성 조직도 있고 조직 손상이 꽤 진행된 상태였고요. 이제 그 다음 사진들에서 왼쪽 사진은 전신 마취를 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초음파를 보면서 마취를 또 집어넣어요. 부분 마취를 또 해요. 왜냐면은 피가 날까봐. 그래서 그냥 부분 마취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지혈제가 믹스가 돼 있어요. 그래서 수술할 때는 피가 잘 안 나요.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지혈을 시키는 목적도 있는데 또 주변 혈관하고 뭐 이런 구조물들, 중요한 구조물들하고 이런 필러랑 요 사이에 좀 공간을 띄우는 거죠. 이 마취제랑 지혈제를 집어넣어서. 그래서 안전 공간을 좀 확보하고 하는 거예요. 그다음에 오른쪽 이제 사진은 좀 절삭기가 있어요. 미세 절삭기가 있는데 그런 걸 써가지고 겨드랑이 쪽에 붙어있는 필러들을 하나씩 이제 징징징징 갈아내면서 떼는 거예요. 그게 아니면 이제 어떤 기구 같은 걸 집어넣어가지고 우두둑 뜯어내고 그런 식으로 계속 합니다. 이것도 다 초음파를 보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. 굉장히 단단하게 붙어있는 거나 뭐 특히 정교하게 제거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사용을 하죠. 보통 이제 가슴 필러 제거할 때 절개가 밑선 절개를 많이 하는데 만약에 키가 크시다 그러면은 이 수술 기구가 저 위까지 올라가지를 않아요. 겨드랑이까지. 그러면은 또 뭐 겨드랑이에도 필러가 또 많이 있다. 이제 그런 경우는 겨드랑이에도 한 2.5cm 정도, 2cm 정도죠. 2cm 정도 절개를 좀 하는 경우도 있고요. 만약에 수술 내내 이제 초음파를 보면서 제거를 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큰 혈관에 바짝 붙어 있는 필러는 건드리지도 못하고 그냥 놔둬야 돼요. 그러니까 이제 계속 초음파를 봐야 되는 거죠. 또 초음파를 보지 않고서 그냥 혈관 주변 필러까지 다 제거하려고 하면은 또 이제 대량 출혈이 또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굉장히 위험해진 거죠. 그래서 수술할 때 이 수술 중에 영상으로 보는 이제 모니터링이 이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. 다음 사진들을 보시면 좀 약간 노란색 또 빨간색 뭐 이런 것들이 있죠. 빨간 거는 피가 조금 섞인 거고 이제 노란색은 필러가 나오는 거죠. 원래 필러는 이 노란색이 아니에요. 맑은 투명한 색이에요. 근데 이제 어쨌든 사람 몸속으로 들어가니까 오래되니까 어쨌든 변성이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언젠가는 저게 녹으면서 염증을 일으키겠죠. 이런 과정들을 이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. 뭐 필러의 덩어리들 간에 유착하고 조직 유착을 이제 떼고 또 배출로를 만들어서 짜내고 또 세척액을 집어넣었다가 빼고 계속 세척을 해요. 또 미세 절삭기를 쓴다거나 뭐 때로는 가끔 맘모톰을 쓰는 경우도 있긴 한데 뭐 많지는 않고요. 이렇게 해서 이제 필러랑 손상 조직을 최대한 더 제거를 하죠. 그 다음 사진들은 뭐 제거된 필러랑 염증 조직이 일부가 이제 보이는 거고요. 그 다음에도 사진도 가슴 필러 부에 생긴 손상된 조직들, 어차피 이런 것들은 다 죽은 조직이에요. 이제 그런 것들을 긁어내는 거죠. 그렇게 하는 거고. 그 다음은 이제 다른 분들인데 색깔이 좀 다르죠. 좀 쾌쾌한 색깔, 맑지 않잖아요. 이거는 이제 급성으로 염증이 생긴 거죠. 가슴 필러 때문에. 그리고 그 다음 분은 이제 엉덩이 필러가 옆구리랑 허벅지로 막 흐르고 막 이런 분들 필러를 제거하신 경우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심리과 신흥 원장이었습니다.